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쌤입니다. 오늘은 스텝 2의 7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해양의 변화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8번에서부터 114번까지 문제를 이제 모두 다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많기는 한데요. 사실상 풀이가 그렇게 이제는 늘어지거나 긴 것이 없기 때문에 함께 진행을 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되셨죠? 오늘도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죠. 8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는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가 이제 먼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1차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바로 뭐죠? 그렇죠. 수온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해수의 성질을 4가지를 다루죠. 염분, 수온, 용존기체량,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밀도 이렇게 4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이 4가지 성질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다루게 되냐면 먼저 표층에서 각각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표층의 분포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각각의 성질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이제 다뤄요. 그런데 이 4가지 성질에서 깊이에 따른 변화를 다루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그게 뭔가요? 그렇죠. 염분입니다. 염분 같은 경우는 전체 바다를 이제 놓고 봤을 때 깊이에 따른 변화가 모두 다 공통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도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차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질로 얘기를 했을 때 깊이에 따른 한 가지 경향성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료가 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염분은 항상 남아있는 깍두기. 그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수온을 좀 먼저 찾아볼 건데요. 수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깊이가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향성을 갖는 기억이 뭐가 된다? 수온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깍두기, 니은이 염분에 해당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 기억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염분 분포의 경우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자, 다음 보기 니은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혼합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혼합층 같은 경우는 표층에서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인해서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밀도를 판단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를 봐야 되죠? 일단 혼합층을 찾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TS도 상에서 밀도를 확인을 해보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온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 같은 경우는 한 23도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자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염분을 읽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염분 같은 경우는요. 약 33.7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층을 표시하자라고 하게 되면 어디가 된다? 여기가 된다. 두 개의 교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밀도 같은 경우는 여기 숫자를 그대로 읽어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1.023과 1.024 사이 대략적으로 1.023 5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25보다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디귿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제는 뭐가 있죠? 두 가지 바로 TS도에 나와 있는 수온과 염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 변화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염분의 변화도 어때야 되죠? 네, 크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A부터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수온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염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향성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B층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하고 염분이 어떻게 되죠? 네,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2층 같은 경우는 밀도 또한 역시 어떻다?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는 수온과 염분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A 구간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예, 정답은요. 네,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89번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느 중위도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보기를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기억부터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만을 고려할 때 해수면에서의 산소 기체의 용해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는 수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염분, 압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수온만을 고려하자. 그러면 수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되죠? 더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A하고 B 시기에서의 수온을 비교를 하면 될 텐데요. 비교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는요, 표층에서 대략 22도씨 정도,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약 14도씨 정도로 해석이 되게 되죠. 즉 A가 수온이 높고 B가 낮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용해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수온이 낮은 B에서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니은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이 14도씨인 해수의 밀도를 비교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 시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B 시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TS도 상에서 밀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밀도가 커지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14도씨인 해수의 밀도는 A보다 B에서 더 크다. A가 B보다 더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혼합층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혼합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는 혼합층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TS 도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냐면 수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선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거의 혼합층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어떻죠? 0에서 50m까지의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때 혼합층의 두께는 약 50m 정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두께는 A보다 B에서 더 두껍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옳지 않은 것 될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요. 네,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고위도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역시 해수의 특징들 수온 염분도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전제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냐면 수온과 염분은 유입된 담수의 양에 의해서만 변한다. 다른 요소를 보지 않는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보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A 시기에 깊이가 증가할수록 밀도 어떻게 되죠? 우리 등밀도선에서는 오른쪽 아래로 가게 되면은 밀도가 증가하는 분포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50m 깊이에서의 산소의 용해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서 50m가 바로 어디에 해당을 하냐면 시작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이때 뭐를 비교해야 되죠? 그렇죠. 온도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0m에서의 수온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A가 상대적으로 낮고 B가 더 높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을수록 더 많이 녹게 되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것이 되겠죠. 자, 다음 디귿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유입된 담수의 양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기억하라는 것이 있었죠? 바로 뭐죠?
담수의 양에 의해서 염분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유입된 담수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염류를 거의 포함을 하고 있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염분이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A하고 B에서의 표층 염분을 좀 비교를 해보라라는 건데, 염분을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 A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리고 B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염분이 낮은 A 시기에 담수의 유입량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정답은요. 네, 기역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1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서로 다른 해역의 위치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연직 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A와 B 해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딱 보는 게 뭐가 보이냐면 수심이 보여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수심을 봤을 때 75m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다는요 400m. 그런데도 아래 육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A하고 B가 이제 각각 황해하고 동해이다 보니까 수심이 얕은 황해가 바로 나에 해당을 할 거고, 수심이 깊은 동해가 다에 해당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 나는 A의 측정 자료가 되겠죠. B가 아니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니은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 약층을 뚜렷한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수온 약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층상 구조와 다르게 얘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가지고 있죠. 바로 뭐가 되죠? 네, 수온이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온 변화가 어떻다?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직 방향의 수온 분포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는 달라져요. 뭐 8도에서 6도 정도로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14도에서부터 쭉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등수온선이 더 조밀한 다에서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 가지 더 볼게요. 지금 나하고 다의 경우는 깊이가 다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밀한 정도만을 가지고는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봤을 때 8에서 6이니까 2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14에서 쭉 내려가서 거의 1도씨까지 있어 13도가 변한다. 이렇게 수온 변화를 보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수온 약층 아래에 있는 심해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상태에서 수온 변화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위의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높다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냐면 표층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표층 수온이 높은 거 뭐죠? 그렇죠. 다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 나보다 수온 약층이 더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디귿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표층 수온이 높은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표층 수온의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어디가 더 높게 나타났냐면, 그렇죠. A해요. 즉 나보다 다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A가 저위도 그리고 B가 고위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도의 영향 때문에 수온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온은 오히려 A에서 더 높고 B에서 더 낮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표층 수온이 높은 이유는 뭐의 영향이 아니다? 그렇죠. 위도의 영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예, 정답은요. 뭐가 되죠? 그렇죠.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2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 세계 해수면의 평균 수온 분포 그리고 표층 염분 분포를 이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등수온선과 등염분선이 이제는 나타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등수온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전 세계 해수면을 이제는 봤을 때 연안이 아니라 대양의 중심으로 이제는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뭐죠?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양 중심부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도가 같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이 거의 같기 때문에 수온도 어떻다? 거의 일정하다. 즉 이때는 위도와 어떻게 분포를 하게 된다? 거의 나란하게 대체로 분포한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위도와 대체로 나란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죠? 그렇죠. 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온이 될 거고 그리고 가에 해당을 하는 것이 염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이 되겠죠. 자, 다음 니은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과 염분, 지금 A 해역과 B 해역을 이제 비교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A하고 B는 어떻게 되죠? 네, 서로 위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위도가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대륙과의 거리를 봐야 돼요. 그런데 대륙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되죠? 그렇죠. 해류를 봐야 돼요. 우리 여기 A 같은 경우는 지금 아열대 순환에서 서쪽에 흐르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서한 경계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서한 경계류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뭐가 되느냐? 난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흐르는 것은 이제 바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될 거고요.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대양의 동쪽에서 흐르는 동안 경계류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동안 경계류의 경우는 뭐가 되죠? 그렇죠. 한류가 됩니다. 여기에 흐르는 해류가 바로 페루 해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수온과 염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어디에서 높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난류에서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디귿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염류 중에서. 자, 이거는 염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해수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섞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된다? 염분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각각을 구성을 하고 있는 염류들의 구성비인 염분비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A 해역이나 B 해역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예, 정답은요. 기니 D가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3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에 염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들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먼저 첫 번째로 가정을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염분이 34.5인 소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A부터 이제는 살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증류수를 섞어 넣었어요. 바닷물이 아니라 소금물이 아니라 민물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바로 담수의 유입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옳은 것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담수가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때 이 기억의 경우는 34.5보다 크기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다음 B를 좀 보자라고 하면 10분간 가열해서 증발을 시켰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말 그대로 증발이죠. 그래서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것은 염분을 더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때 염분 니은의 경우는 34.5보다 더 어떻게 되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C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표층이 얼음으로 덮일 때까지 천천히 얼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결빙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고요. 이렇게 결빙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염분이 어떻게 되죠? 네,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도 원래 염분인 34.5보다 더 어떻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니은을 지금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실험 결과에서 34.5보다 크게 되는 것은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바로 B와 C 가정 니은과 디귿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남극 저층수 같은 경우는 남극이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커져서 침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이때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커지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요. 여기는 증발이 아니죠. 왜요? 위도가 어때요? 굉장히 높아요. 남이 80도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결빙이 일어나게 되는 지역이고, 결빙에 의해서 염분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으로 밀도가 증가하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침강이 일어나게 되면서 남극 저층수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네, 기니디 모두가 옳은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4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역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측정한 해수의 특성을 TS도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보기하고 맞춰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TS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기 때문에 등밀도선상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밀도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시기 같은 경우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수온만을 고려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과 기체 용해도 관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커지는 형태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층에서의 수온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25도씨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B 시기 같은 경우는 15도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에서 더 높게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때 기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은 B 시기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다음 디귿으로 이제는 가보자라고 하면은 혼합층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혼합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표층에서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TS도 상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수온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오른쪽 뭐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뭐라 하지? 수평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계속 수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혼합층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B 같은 경우는요, 0에서 100m까지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보다 언제 B 시기가 더 두껍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옳은 것은요, 정답 기억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5번 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기에 의한 남북 방향으로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 위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항상 에너지는 어떤 방향으로 수송이 되게 되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수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방향은 저위도에서 어떤 방향? 네, 고위도의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북반구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될 거고, 반대로 남반구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 곳이 이제는 바로 북반구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남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남반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디귿을 좀 먼저 보고 갈 건데요. 캘리포니아 해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흐르게 되죠? 이것은 바로 북태평양입니다. 그래서 북태평양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아열대 순환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는 애초에 남반구죠.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디귿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 A를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A는 위도상으로 봤을 때 30도와 60도 사이 구간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페렐 순환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페렐 순환의 경우는 간접 순환에 해당을 하게 되죠. 기억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B에서는 지금 0도하고 30도 사이니까요. 헤들리 순환이 위치하는 곳이 될 거고요. 이때 플러스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북쪽 방향으로 수송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6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태평양 표층 해수의 동서방의 연평균 유속을 위도에 따라서 이제 나타내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방향을 이제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되죠? 그렇죠. 각각의 이제 위도에 따라서 어떤 바람이 부는지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A 해역이 위치를 한 곳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30도하고 60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서풍 지대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이때 해수의 평균적인 방향은요, 서쪽에서 동쪽의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을 향하는 방향이 유속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억 옳은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 해역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위도상으로 봤을 때 뭐 때문에, 그렇죠, 편서풍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니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틀릴 수밖에 없죠. 왜요? 남반구 같은 경우는 극동풍에 의해서 해수의 흐름이 생기나요? 네, 생기지 않습니다. 왜죠? 그래서 남극 대륙은 대륙이니까. 그래서 안대 순환이 발달하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북쪽도 해류 같은 경우는 일단 북쪽도 해류다라고 하게 되면 북반구에서 흐르는 해류다라고 이제는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적도 해류는 모두 다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되는 해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B 지역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북반구 맞고요. 그리고 무역풍 지대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B 해역에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북반구의 평균 해명 기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기 보면서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요. 우리 무역풍 때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역풍 때는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적도에서부터 위도 이제 30도까지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무역풍 지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평균 해명 기압 어떻게 되죠? 그렇죠. 대체로 높아지는 거 그림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억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기역 구간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 자, 기역 구간입니다. 여기는 위도 30도와 60도 사이, 그리고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여기 기압이 높아지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는 바로 뭐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렇죠. 중위도 고압대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기압이 낮은 60도 부근이 바로 어디에 해당을 하게 되죠? 저압대, 수렴대죠. 바로 한대 전선대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중위도 고압대와 한대 전선대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지역이다? 편서풍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편서풍이 만들어지는 곳의 경우는 간접순환이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간접순환이 위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접순환과 남북 방향의 풍향이 어떻게 되죠? 반대로 바뀌게 돼요. 우리 직접순환 같은 경우는 항상 방향이 어떻게 되죠?
고위도에서 저위도의 방향입니다. 반면에 간접순환의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의 방향.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아니라 어떤 방향? 남풍 계열의 바람이 주로 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언급한 이거 이용을 하시면 되죠. 우리가 얘네 방향 찾을 때 사실 동서 방향을 이제 정확하게 아는데 얘 기준 딱 적도 놔두고 남북 방향을 간혹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90도부터 저가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형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다 뭐 그리라고요? 그래서 팩맨 그리면 된다 그랬죠. 방향 잘 잡으셔야 돼요. 팩맨 이렇게 이제는 그리고, 그리고 뭐를 따져라? 이제 방향은 항상 고에서 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부적인 바람의 방향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북반구에서의 변서풍은 남서풍이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은 옳지 않은 것이죠. 자, 다음 디귿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중위도 고압대의 평균 해면 기압입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위도 30도 부근에서가 중위도 고압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실선과 점선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실선, 즉 B시기가 더 높다. 그리고 A시기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북반구 대기 대순환을 나타내고 있는데 각각 헤들리펠의 극순환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북 방향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대륙권 계면의 높이입니다. 우리 대륙권 계면의 높이 같은 경우는 지표면에서의 기온이 높은, 즉 저위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죠. 지표면에서의 기온이 높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공기 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 왼쪽이 상대적으로 저위도가 될 거고 오른쪽이죠. 오른손 밥 먹는 손에서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저위도가 될 거고 왼쪽이 상대적으로 고위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바로 극순환이 될 거고 B가 페레 순환, 그리고 C가 헤들리 순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극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요. 바로 여기는 직접순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풍 계열의 바람인 극동풍이 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극순환과 페레순환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전향력에 의해서 생기는 역학적 순환, 바로 뭐가 된다? 직접순환이 아니라 간접순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그리고 남북 방향의 온도 차이를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먼저 기역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기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압대, 즉 수렴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도와 저위도에서 공기가 만나는 곳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니은 같은 경우는요. 하강을 하고 있어요. 고압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대기가 발산을 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남북 방향의 온도 차이를 보자라고 하면은 수렴대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게 뭐이죠? 얘네들이 다른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발산 같은 경우는요. 내려온 게 나뉘는 거야. 한 줄기에서 나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차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남북 방향의 온도 차이의 경우는 수렴대인 어디에서? 기역에서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예, 정답은요. 기역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9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평균 해면 기압을 지금 위도에 따라서 각각 분리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도부터 해서 양쪽으로 이제 모두 다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때 기압이 높아지고 있는 이 두 부분 있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죠. 중위도 고압대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 위도 30도 부근.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기압이 낮은 부분이 이렇게 90도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에 해당을 하게 되죠? 바로 한대 전선대에 해당을 한다. 수렴대 저압대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 같은 경우는요. 중위도 고압대와 한대 전선대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순환은 바로 패럴 순환이 될 거고 이 패럴 순환의 경우는 전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간접 순환이 나타나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비해역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비해역도 역시 A와 마찬가지로 네, 간접 순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B의 경우는 남반구죠. 그래서 네, 남극 순환 해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다음 C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표시를 했던 것처럼 한대 전선대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대 전선대는 대기가 뭐 하는 곳이죠? 대기가 수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기 수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표층 해수는요.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네, 이거는 반대라는 거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층 해수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발산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가 되겠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제는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바람의 방향을 네,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C가 있는 영역의 위도 네, 어느 정도가 되죠? 60도 정도에 해당을 하는 영역입니다. 남반구고요. 그리고 위쪽을 북쪽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보죠. 그러면 위도 60도보다 더 고위도에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죠. 어떤 바람 불고 있어요? 그렇죠.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극동풍이 남동풍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바람.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항상 이 에크만 수송을 따질 때는 어떤 경계가 있을 때 얘하고 나란한 방향만 따져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풍 계열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60도보다 더 저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불고 있어요. 편서풍이 이렇게 북서풍으로 이제 불고 있는 형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표층에서는요 어떻게 움직이게 되죠? 에크만 수송의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언제나 바람의 직각인 방향으로 표층해수가 평균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남반구의 경우는요. 남반구의 경우는 그렇죠.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한다. 에크만 수송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수는 네, 발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기억을 하셔도 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대기가 수렴을 하면 해수가 발산하고 반대로 대기가 발산하는 곳에서 표층 해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니디였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0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태평양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두 시기에 네, 평균적인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방향과 길이는 각각 풍향과 풍소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기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C 해역입니다. C 해역에서의 표층 해류 어떻게 흐르게 되나요? 뭐 여기서 바람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찾을 수 있기는 한데 이 C 해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북아열대 순환이 있어요. 일단 아열대 순환에서
해양의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뭐가 흐르는 해역이다? 저 동안 경계류가 흐르는 해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이 동안 경계류 같은 경우는 한류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움직이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반구잖아요. 그래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기억은 옳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C 해역에 흐르는 표층 해류가 이제 바로 뭔가요? 여기에 흐르는 것이 이제 바로 캘리포니아 해류가 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니은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B 해역에서는 쿠로슈 해류, B나 C나 둘 다 동안 경계류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쿠로슈 해류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쿠로슈 해류 같은 경우는요. 북아열대 순환에서 어디 우리나라 부근이죠. 에서 서쪽에 흐르는 서안 경계류에 해당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수온을 고려를 해서 용존 산소량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A하고 B는 대양의 중심부입니다. 그러면 위도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위도가 높은 A 해역에서의 수온이 위도가 낮은 D 해역에서의 수온보다 낮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용존 산소량의 경우는 수온이 낮은 A가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정답은 기역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0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북태평양 해역의 일부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각각의 평균 유속과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보기하고 차근차근 이제 해결을 해볼 건데요. 먼저 기역 구간을 볼게요. A하고 B 사이에서 실선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흐른다는 거죠?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때 흐르는 방향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지금 이거는 북반구입니다.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 구간에서 흐르는 해류는 난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니은으로 이제는 가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니은 구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니은 구간. 우리가 여기 C하고 D 구간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점선으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점선으로 나타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동풍 계열의 바람인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북쪽도 해류가 흐르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디귿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북태평양에서 아열대 표층순환 방향 어떤 방향이죠? 이거는 암기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이 되는데요. 우리 여기 그림을 그려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A에서 어떻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A쪽 기역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 사이에서 C쪽은 어떻게 되죠? 니은 쪽은 동해 서로 이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실선이니까 어떻게 되죠?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순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할 거다 보니까 어떤 방향? 시계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정답 기역과 니은이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 상공에서 바라본 표층 해류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 건데, 간혹 가다가 대기 대순환이라든지 아니면 표층 해류 같은 경우는 뷰가 달라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건 적도를 중간에 놓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극을 중간에 놓은 경우가 여기서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이 이제 바로 뭐가 돼요? 북쪽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방향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북쪽을 봤을 때는요. 시계 방향으로 가는 회전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냐면 동에서 서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서에서 동이 시계 반대 방향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하고 B를 조금 볼 건데요. A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되죠? 동안경계류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안경계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한류가 된다라는 거. 자, 반면에 B 같은 경우는요. 네, 서쪽에 흐르는 서안경계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난류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수온과 염분은요. 모두 다 한류인 A가 B에서보다 낮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걸 동안경계류하고 서안경계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A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가잖아요. 중앙, 제일 정중앙이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한류다.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되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지금 바깥쪽에서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온다, 난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니은을 이제 볼 건데 표층해수에서의 용존 산소량입니다. 역시 이제는 C하고 D를 이제는 확인을 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의 경우는요. 수온이 낮은 한류에서 더 많다. 즉 C에서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자, 다음 D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T 같은 경우는 흐름 방향을 봤을 때 어떻게 되죠? 내 경계류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극동풍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림상에서 어떻게 될까요? 동에서 서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느냐? 위도 60도 이상 부근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바로 극동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는 극동풍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 뭐 위도 상황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0도고 60도 사이니까 극동풍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정답 기억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남태평양에서 표층해수의 용존산소량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들입니다. 자, 표층해수잖아요. 우리 표층 같은 경우는 산소량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죠? 그렇죠. 수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산소량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도 쪽으로 가는, 지금 그림상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이 용존산소량이 더 많아지는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하고 이제 B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A가 상대적으로 더 적고,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죠? C, B의 순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다음 니은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C 해역 같은 경우는 동일 위도상의 지점하고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동일 위도상의 지점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곳보다 어떻게 되죠? 산소량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연안에서 산소량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은 바로 난류와 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동일 위도상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산소가 더 많다, 수온이 낮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한류가 흐른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죠. 지금 A 같은 경우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서안경계류예요.
그래서 얘는 난류.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동쪽이죠. 동안 경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A하고 C를 봤을 때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와 그리고 C 페루 해류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디귿을 좀 볼게요. 남태평양에서 아열대 순환의 방향. 우리 여기에서 한류하고 난류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흐름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 그리고 뭐 이거 암기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태평양 같은 경우는 아열대 순환이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남반구 같은 경우는 아열대 순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대칭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뭐 이렇게까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정답은요,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태평양에서 유실된 컨테이너가 실려있던 윤동아가 지금 표층해수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위도도 이제 봤을 때 40도고 50도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자, 다음 B 같은 경우는요. 위도를 이제는 봤을 때 50도보다 더 고위도,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뭐 60도 가까이 이제 간 것 같고, 그리고 흐름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풍 계열의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 즉 여기 고위도에서 동풍 계열의 영향을 받는다. 극동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열대 순환이 아니라 이것은 뭐가 된다? 아한대 순환의 일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순환 같은 경우는 편서풍과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되는 순환이다라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디귿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북아메리카 해에서 발견된 운동화는 북태평양 해류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 발견된 지점에 영향을 준 거는 바로 뭐죠? 네, A예요. 그래서 이 A가 흘러가는 것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중위도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뭐에 영향을 받았다? 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 만들어지는 해류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남반구 같은 경우는 남극순환 해류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반구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해류 또는 북대서양 해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지금 태평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북태평양 해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옳은 것 될 거고요. 네, 정답은요. 네,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05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월 지표 부근에 평년 바람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류가 흐르는 게 복잡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는 뭐를 비교하면 되죠? 17월을 비교를 해라. 이거는 이제 보통 뭐가 달라지게 되면 열대 수렴대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1월은 살짝 남하를 하고 7월은 살짝 북상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것에서는 구분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를 구분을 해라? 이거를 비교를 할 때는 네, 유라시아 대륙을 봐라.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을 우리나라하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 1월 같은 경우는 계절풍 뭐가 불죠? 그죠? 북서 계절풍이 불어요. 그리고 7월은요, 남동 계절풍이 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이요, 1월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느냐? 고기압 위치예요. 고압대가 위치를 해요. 그 다음에 7월의 경우는요, 네, 남동에서 북서로 가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저기압입니다. 대기가 수렴을 해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위치 여기를 이제 확인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예로부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나가고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즉 발산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발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에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지금 그림의 제시가 된 것은 바로 뭐가 된다? 겨울인 1월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니은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하고 B에서 네, 해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요. 여기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는 얘는 뭐가 되죠? 동안 경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동안 경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한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한류 같은 경우는요. 바로 어떻게 되죠? 고위도에서 저위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로 벵겔라 해류가 흐르는 곳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B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뭐가 되죠? 서안 경계류예요. 그래서 서안 경계류이기 때문에 어떤 해류가 흐르게 되죠? 여기는 난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해류의 이동 방향이 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의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흐르는 곳이 되게 되죠. 자, 따라서 이때 고위도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네, B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때 C 같은 경우는요. 바로 어디죠? 네, 적도예요. 그래서 적도 같은 경우는 대기는 뭐라고 있어요? 열대 수렴대 부근이니까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표층의 수는 이때 뭘 한다?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찾을 수 있는 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적도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적도 용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가 사라졌네, 발산했네 이렇게도 이제는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적도가 있다. 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북쪽. 그럼 바람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바람 북반구 같은 경우는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지금 불고 있고요. 역시 얘 이렇게 표시해줘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역시 동풍 계열 바람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이때 에크만 수송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북반구 같은 경우는요. 바람 방향의 어떤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남반구 같은 경우는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이죠. 그래서 표층 해수가 발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기억밖에 없죠. 정답 기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10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에서는 대서양의 심층순환 그리고 수온 연분도가 나와 있고요. 이때 심층순환을 제가 봤을 때 심층수, 중층수, 그리고 저층수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을 우리가 이름을 보고서도 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밀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흐르는 저층수의 밀도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심층수, 중층수의 순서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이걸 먼저 매치를 시켜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의 밀도가 가장 작죠. 그래서 남극 중층수가 될 거고 B가 중간인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C가 밀도가 가장 큰 남극 저층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옳은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B 같은 경우는 북대서양 심층수잖아요.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수는 어디에서 침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린란드 인근에서 침강을 하게 됩니다. 이 부근에서 뭐 노르웨이해라든지 아니면 레브라도해 어제 발음이 막 혀가 막 꼬이는데 노르웨이해라든지 아니면 레브라도해 그린란드 부근에서 침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죠? 그렇죠.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대체로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바로 이 수계가 되죠. 뭐 그림으로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을 보자라고 하면은 남극 저층수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TS도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밀도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저층수가 커요. 그런데 수온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은 B가 더 높고 C가 더 낮죠? 그 다음에 염분도 역시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심층수인 B가 더 높고 C가 더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둘의 밀도에 영향을 더 크게 주는 것은 수온과 염분 중에 뭐다? 그죠? 수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예,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10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순환의 형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조에 20도씨의 증류수를 지금 넣은 상태에서 A하고 B는 지금 뭐예요? 둘 다 10도씨를 넣었어요. 500g을 넣습니다. 그리고 각각 소금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것은요. 수조 안에 들은 것보다 수온도 높고요. 수온도 낮고요. 그리고 염분도 어때요?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찰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수조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이동을 하다가 A와 B가 만나게 되면 A가 B의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밀도를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A의 밀도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B, 그 다음에 마지막 수조에 있는 물, 이런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 같은 경우는 염분이 어떻게 되게 되죠? 우리 넣어준 이 실험 과정을 살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증류수가 500g이고요. 그리고 소금이 17g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우리가 항상 이제 따질 때 염분을 따질 때는요. 해수 1kg, 그러니까 물과 염류의 양을 합한 게 1kg이 있을 때 몇 g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염분을 계산을 이제 하자라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517g에 그리고 지금 얼마가 있는 거죠? 17g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첨분율로 나타내죠. 이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얘는 34보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미미한 차이이긴 하지만 더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때 B에 넣어준 소금의 양은 어떨까요? 우리 A하고 B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둘의 밀도 A가 더 크거든요. 그럼 이 둘을 이제는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수온 어때요? A하고 B가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10도씨로. 그리고 염분은 어떻다는 얘기죠? 그렇죠. 밀도가 큰 A의 염분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A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17g이죠. 그러면 B에 들어있는 양은요. 당연히 이보다 적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7보다 니은은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기억을 10도씨로 바꾸세요. 자, 지금 여기 수조에 있는 물 같은 경우는 얘가 온도가 몇이에요? 20도씨고 여기가 10도씨예요. 그런데 이거를 뭘로 바꾼다라는 거죠? 10도씨로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A, B와 그리고 수조의 온도 차이는 어떻게 되죠? 없어요. 그럼 여기서 밀도 차이를 유발하는 건 뭐밖에 없다? 수온의 효과는 떨어지고 염분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10도씨로 바꿨을 때 비커에서 만든 A, B와 수조 속에 있는 물의 밀도 차이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밀도 차이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때 침강 속도는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느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네,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남극추층수, 북대서양심층수, 남극저층수를 TS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밀도가 가장 작은 기역이 바로 뭐가 되죠? 남극중층수가 될 거고, 그리고 니은이 북대서양심층수, 그리고 디귿이 남극저층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에 해당을 하는 것은 남극저층수가 아니라 중층수가 된다라는 거. 자, 다음 니은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A 해역에서를 물어보고 있어요. A 해역에서 3000m 깊이를 봅니다. 그러면 수온이 어떻게 되죠? 수온이 3.1이고 염분이 34.9예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자 이거야. 수온이 3.1이고 염분이 34.9죠. 그러면 어디에 해당을 해요? 여기에 해당을 하네요. 그래서 니은의 수계가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대서양 심층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지금 A와 B 해역에서의 위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우리 B 해역에서 3000m를 볼게요. 3000m. B해역에서의 3000m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0.3 그리고 34.7입니다. 그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A하고 이제는 B를 봤을 때 같은 깊이 3000m에서 A는
심층수가 있고요. 그리고 B는 저층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얘기거든. 둘 다 지금 어디예요? 남대서양이에요. 남대서양. 그러면 이때 저층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남극 부근에서부터 침강을 해서 어떻게 되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해저면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 얘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A 같은 경우는요. 아직 저층수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심층수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향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남극 저층수가 있는 B쪽이 이제 바로 뭐가 된다? 남쪽이 되고 그리고 A쪽이 북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남반구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도가 상대적으로 더 어떻다? 그렇죠.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이런 문제들의 경우는 항상 자료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판단하시면서 차근차근 푸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정답 니은과 디귿 될 거고요. 우리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의 심층수는 각각 저층수 그리고 중층수, 심층수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수계들을 먼저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같은 경우는요 가장 해저면에 있기 때문에 남극 저층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이 위에 있는 B가 바로 뭐가 된다?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C가 바로 남극 중층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밀도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저층수인 A가 가장 클 거고 B, C로 가게 되면은 줄어드는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빙하가 녹은 물이 피해역에 유입이 된대요. 지금 피해역 같은 경우는 남극 부근에서 표층해수가 침강해서 남극 저층수를 형성을 하는 곳인데 이때 빙하 녹은 물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표층 염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때 표층 염분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표층에서의 밀도 또한 역시 어떻게 되죠? 네,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밀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침강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잘 안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비의 흐름은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옳은 것 정답은요. 기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서양해수의 순환 그리고 이제는 각각 기역과 니은에서 형성되는 거. 우리 기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 두 군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브라도 해하고 노르웨이의 그린란드 인근입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침강을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북대서양 심층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남극 주변에 외대래에서 침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돼요? 남극 저층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는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심층수 같은 경우는요. 깊이를 이제 보통 얘기를 했을 때 1500에서 4000까지 그리고 저층수 같은 경우는 4000보다 더 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밀도는 저층수가 더 크다. 즉 TS도 상에서 밀도가 작은 A가 심층수 그리고 밀도가 큰 B가 저층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에서 형성되는 수계는 A가 아니라 바로 뭐가 된다? B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을 옳지 않은 것이 될 거예요. 자, 다음. A하고 B는요 모두 다 심층수이기 때문에 표층에서 수온이 낮아요. 그래서 뭐라죠? 산소가 많이 녹아있게 되고 이것을 침강해서 심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디귿 같은 경우는 틀린 학생 없을 것 같습니다. 표층 순환보다 심층 순환의 경우는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가는데도 1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은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11번,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남대서양에서의 수온과 염분 분포 그리고 이제 각각 심층 수계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A가 바로 뭐가 되죠? 남극 중층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에 해당을 하는 C가 네, 심층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저층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A가 표층에서 침강을 할 때, 표층에서 침강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되죠? 밀도가 크다라는 의미예요. 밀도가 크다. 그러면 이때 이 밀도가 큰데 기여하는 것이 수온인지 염분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수온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 같은 경우는요. 중층수가요 0도 정도가 되고요. 표층수 밑에 있는 거 뭐 1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가 표층수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수온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밀도는 수온이 낮은 A가 표층수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염분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A 같은 경우는 수계를 이제는 봤을 때 대략적으로 34.4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35예요. 그래서 A가 더 낮고 표층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염분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밀도는요. A보다 표층수가 더 작아요. 그럼 A는 침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밀도가 커지게 기여하게 되는 수온의 영향이 염분의 영향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다음 니은으로 이제는 가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B 같은 경우는 북반구 해역 심층에 도달한다. 그렇죠. 남극 저층수 같은 경우는 남이 80도 부근 외대례 부근에서 침강을 해서 북반구까지 북반구 중위도까지 도달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림상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한가요? 여기서는 그림이 조금 나타나진 않네요. 북반구까지 남반구만 나와 있으니까. 자, 다음 디귿을 좀 보자. 이 디귿은 항상 맞는 선지죠. 이게 해수라든지 대기라든지 이것들이 순환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이 있는 곳에서는 에너지를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매개체가 바로 해수와 대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불균형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정답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대서양에서의 수온과 염분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심층 수계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먼저 이 ABC가 어떤 수계인지를 이제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A 같은 경우는 평균 수온이 2.5도씨고요. 그리고 염분이 34.9입니다. 34.9면은 여기 정도에 이제는 해당을 하고요. 2.5죠. 그러면 그림 좀 잘 안 보니까 색깔을 바꿀게요. 여기가 A가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0.4고요. 34.7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가 되죠. 이게 B겠네요. 그럼 나머지 C가 34.3 그리고 색깔 진하고 위쪽에 있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짝 맞춰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가 바로 뭐가 된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B는 가장 아래쪽에 있으니까 저층수 그리고 C가 가장 위쪽에 있는 중층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을 좀 보게 되면 그럼 평균 밀도는 어떻게 되죠? 밀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층수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중층수가 가장 작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 중층수인 C가 더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뭐 이 경우에 보자라고 하면 B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A, C의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B 같은 경우는요. 어느 방향으로 흐르죠? 남극 대륙 주변에서 침강을 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대체로 이동하는 방향 어떤데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 방향이 아니라 주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네, 옳은 거 정답은요. 기억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3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북대서양 심층순환의 세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보자라고 하면은 A가 상대적으로 심층순환이 강하고요. B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약해지느냐? 스타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북대서양 부근에서 뭐가 잘 안 일어난다? 침강이 잘 안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침강이 잘 안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에너지 교환이 수월하게 안 일어나죠. 따라서 표층 소온 차이는 커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니은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북대서양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 해류의 흐름, 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침강을 하게 되면 이 표층이라고 하고 침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길다랗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고위도 쪽으로 난류가 유입이 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침강이 약해지니까 얘가 스타트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난류의 유입도 줄어들게 된다. 즉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 해류의 흐름이 강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대서양 심층순환 그리고 A, B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그린란드 인근이다 보니까 여기서 표층의 수가 침강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역의 경우는 뭐가 더 우세하다? 침강이 더 우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침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침강을 하게 되면 남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표층해류예요. 그래서 비가 흐르는 곳 위도를 이제 봤을 때 뭐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는 편서풍에 의해서 남극 순환류가 흐르는 해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 순환류 같은 경우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쪽에서 어디로? 동쪽으로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때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자라고 하면요. 항상 밀도가 큰 것이 어디에 있다? 자,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둘의 밀도를 비교하면 기역이 작고 니은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디귿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해양의 변화 파트에서 해수의 성질과 대기와 해수의 순환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석을 충분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대기와 해수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파트 문제 함께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까지 같이 해서 115번에서부터 140번까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